속도가 생존이었던 나라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빨리빨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혹시 조금 민망하진 않으셨나요? 외국인들 앞에서 한국인 특유의 급한 성격이 드러날까봐 혹시 우리가 너무 여유가 없는 민족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20년 전 처음 유럽 학회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발표를 마치고 공동 연구자인 한스 밀러 박사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교수,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빠릅니까? 항상 서두르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그 순간 약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우리 문화가 좀 그래요. 라고 얼버무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그 한스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라인을 견학하고 인천공항의 세계 최고 수준 물류 시스템을 경험하고 심야에도 30분이면 배달되는 음식 서비스를 체험한 뒤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교수, 이제 알겠습니다. 빨리빨리는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세계를 이긴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그 진실을 낱낱이 펼쳐 보이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그 소중함을 몰랐던, 하지만 세계 80억 인구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빨리빨리의 위대함을 먼저 역사적 맥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전쟁으로 국토의 80%가 파괴되었고 산업시설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세계 어느 경제학자도 이 땅이 70년 만에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방산 수출 세계 8위, 그리고 문화 콘텐츠로 전 지구를 뒤흔드는 나라가 될 것이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한국의 성장을 연구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는 인류 경제사에서 전례가 없는 기적이다. 그리고 그 기적의 DNA를 파고들면 하나의 문화적 코드가 있다. 바로 속도에 대한 집착이다. 그 속도에 대한 집착이 어디서 왔느냐고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늦으면 죽는 역사를 살아온 민족. 한 번도 충분히 여유로울 수 없었던 땅. 그래서 우리는 뛰었습니다.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 각국에서 직접 만난 사람들, 그리고 수십 년간 한국을 연구해 온 세계 석학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빨리빨리를 가장 사랑하고 배우려는 나라 탑10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위, 이탈리아, 예술과 속도가 만났을 때. 이탈리아의 밀라노, 슬로 라이프와 아르테의 나라. 로마의 어느 카페에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40분이 걸리는 게 당연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 이탈리아에서 최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만난 건축가 안토니오 카를로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3년 전 서울의 한 인테리어 회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 팀이 디자인 시안을 보내면 다음날 아침에 한국 팀에서 수정된 안이 3가지나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충 만든 거겠지했어요. 그런데 완성도가 완벽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 작업에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는 이후 한국식 작업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밀라노 자신의 스튜디오에 빨리빨리 원칙이라는 이름의 워크플로를 도입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오면 24시간 내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일주일 내에 클라이언트 피드백을 받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게으름에 대한 반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의성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린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밀라노 폴리테크니코 대학의 패션 경영학과 로베르타 만토바니 교수는 논문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패션 기업들이 이탈리아 명품 하우스들보다 트렌드 대응 속도에서 4배 앞서 있다. K-패션의 글로벌 확장은 빨리빨리 문화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탈리아 젊은 창업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빨리빨리 경영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속도와 예술이 만날 때 그것은 혁명이 됩니다. 9위 프랑스, 관료주의의 벽을 허문 K-디지털. 프랑스를 여행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파리 시청에서 서류 하나를 떼려면 온라인 예약부터 시작해 최소 3주는 잡아야 합니다. 은행 계좌 하나 열기 위해 서류를 몇 번씩 팩스로 보내야 하는 나라. 그것이 프랑스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엘로디 마르탱 씨를 처음 만난 것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동주민센터 앞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창구에 앉은 지 5분 만에 제가 원하는 서류가 모두 나왔어요. 프랑스에서는 이게 3주 걸리는 일인데 저 지금 꿈꾸는 것 아닌가요? 그녀는 이후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속도는 민주주의다. 한국전자정부의 철학적 함이었습니다. 논문에서 그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권력의 과시다. 한국은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었다. 빠른 행정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OECD가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정부 성숙도 지수에서 한국은 193개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디지털 전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 피에르 르클레르 박사는 서울을 방문한 뒤 자국 정부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한국은 이미 10년 전에 끝냈다. 파리, 스페인, 시에스타보다 달콤한 24시간. 오후 2시, 마드리드. 도시가 잠시 멈춥니다. 상점의 셔터가 내려오고 거리는 한적해집니다. 스페인의 시에스타 문화입니다. 삶의 여유, 그것은 스페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중견방산 기업 인드라의 이사 카를로스 산체스 씨는 최근 전혀 다른 시간표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3년 전 한국지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 11시에도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고 다음날 아침 8시에 결과물이 나와 있고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저는 그 리듬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제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그가 특히 충격을 받은 것은 한국 방위 산업의 납기 능력이었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박하게 무기 조달이 필요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주문하자 한국은 세계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제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유럽의 방산업계는 경악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미국도 그 납기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만이 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장이 크거나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생산체계 전반에 DNA처럼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산체스 씨는 귀국 후 자사의 한국식 실행문화 도입을 경영진에게 제안했고 현재 프로젝트 납기 단축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 중입니다. 7위 독일, 정밀함에 속도를 더한 경이. 독일은 정확함의 나라입니다. 독일제라는 말은 곧 품질 보증입니다. 폭스바겐, BMW, 지멘스. 이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장인정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공학계에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기는 한데 너무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위넨 공과대학의 반도체 공학 박사 한스 크리스티안 베커 교수는 2019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귀국 후 독일 공학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정밀공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공장에서 본 것은 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3나노 반도체를 찍어내는 그 라인은 정확도 면에서 독일 최고 수준에 절대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우리의 3배였습니다.
공학적으로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지입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최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환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시리즈를 기획해서 양산까지 걸린 시간은 독일 경쟁사 대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폭스바겐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 속도 위협 코리언 스피드 스렛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베커 박사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독일은 정확하거나 빠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가 공존 불가능하다는 우리의 상식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6위, 영국, 전통의 나라가 혁신에 눈뜨다. 런던 시티, 세계 금융의 중심, 로이즈 보험, 영란은행, 골드만삭스 런던 지점. 이 거대한 금융기계들이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 런던에서 20년간 자산운용사에 근무하는 제임스 해링턴 씨가 처음 서울을 방문한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그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펀드 환매 신청을 하고 그 자리에서 5분 만에 처리 완료 알림을 받는 한국인 직장인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펀드 환매를 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고 이영업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지하철 안에서 5분 만에 끝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이건 자유입니다. 그는 귀국 후 한국의 핀테크 시스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영국 재무부에 제출했고 2021년 영국 오픈뱅킹 법안 개정에 한국 시스템의 요소가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디지털 금융의 미래는 영국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살고 있다. 영국은 한국의 10년 전 미래를 보고 싶다면 지금 서울로 가야 한다. 5위, 일본. 잃어버린 30년이 가르쳐준 교훈. 일본과 한국.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역사적으로 가장 복잡한 관계. 하지만 지금 일본 경영계에서는 조용한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 경영전략연구소의 사토 히로시 교수는 일본 최고의 경영전략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2020년 자신의 저서 결단의 속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회의를 한다. 그리고 또 회의를 한다. 전원 합의의 문화는 아름답지만 치명적으로 느리다. 반면 한국 기업은 결정하면 바로 실행한다. 그 차이가 지난 20년간 한일 기업들의 운명을 갈랐다. 그가 예로 드는 것은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2007년 아이폰 등장 이후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은 3년간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삼성은 1년 만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만난 한일 합작기업의 일본인 대표 다나카 KGC의 이야기는 더 극적입니다. 한국 파트너 회사에 제품 수정을 요청하면 다음날 아침 프로토타입이 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같은 요청을 하면 2주 뒤 검토 결과 보고서가 옵니다. 그것도 결정은 아직이고요. 저는 이제 한국 파트너 없이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느낍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3년 발표한 내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과의 산업 경쟁력 격차는 기술력보다 실행 속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느린 행정 문화를 한국과 비교하며 개혁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4위 캐나다. 차가운 겨울을 녹이는 서비스의 열정. 캐나다 밴쿠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매년 이름을 올리는 곳. 여유롭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나라. 그러나 캐나다에서도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속도의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캐나다인 조나단 체프먼 씨는 2022년 서울 출장 중 새벽 2시에 배가 고팠습니다. 숙소 앱을 열었더니 수백 가지 메뉴가 있었고 주문한 지 27분 만에 뜨거운 음식이 문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캐나다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냉동 피자나 사 먹어야 했겠죠. 한국의 배달 문화는
단순히 편리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는 서비스 철학의 완성형입니다. 그는 귀국 후 캐나다에서 한국식 배달 앱 모델을 벤치마킹한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언제나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모델을 캐나다에 5년 늦게 가져옵니다. 그게 제 투자 공식입니다. 캐나다 퀸즈 대학의 한국학과 린다 박 교수는 이런 현상을 학문적으로 분석합니다. 한국의 서비스 속도는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적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유교적 배려, 문화와 산업화의 절박함이 결합해 만들어진 독특한 서비스 윤리입니다. 3위, 미국, 실리콘밸리가 질투하는 K 실행력. 미국, 기회의 나라.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의 성지. 그런데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묘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한국처럼 빠르게 만들 수 없을까? 라는 고민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소마지구에서 AI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마이클 김 씨는 한국계 미국인 2세입니다. 그는 팀 구성 시 한국 개발자를 의도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냅니다. MVP 최소 기능 제품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 시장에 내놓느냐가 실리콘밸리의 승부처인데 한국 개발자들은 이 부분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인이 일주일 걸릴 걸 2일 만에 끝냅니다.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완성도를 유지하면서 빠릅니다. 저는 이걸 코리안 스피드라고 부르고 우리 팀의 핵심 경쟁력으로 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케이트 알바레즈 교수는 한국 기업의 실행 속도를 연구한 논문에서 이런 수치를 제시합니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개발 사이클은 애플의 절반이다. 그런데도 품질 지표에서 애플에 뒤지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인력이 많거나 자금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조직 문화 수준에서 작동하는 속도 DNA 때문이다. BTS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보드를 석권하고 그래미 무대에 서고 UN에서 연설한 이 젊은이들의 성공 비결을 미국 음악 산업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분석해왔습니다. 인터스코프 레코드의 어앤드아 디렉터 제이슨 무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BTS의 콘텐츠 생산 속도는 미국 아티스트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앨범을 내면서 동시에 콘서트를 하고 팬들의 피드백을 즉각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고 그 사이클이 미국 아티스트보다 3배 이상 빠릅니다. 그 속도 자체가 팬들에게 경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화문 광장에서 BTS가 공연을 한 날의 이야기는 세계 팬들에게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지만 공연이 끝난 2시간 뒤에는 광장에 쓰레기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환경미화팀은 이렇게 빨리 정리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고 그것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이 시민의식과 결합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미국 MBC 기자 사만다 리즈는 그 광경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광장의 청결함은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에게 빨리 끝내고 깨끗하게는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냥 삶의 방식인 것 같다. 2위, 베트남, 꿈을 꾸는 나라가 선택한 롤모델. 하노이의 새벽. 아직 어둑한 거리에서 오토바이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도시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부터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모델로 베트남인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호치민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응우엔 탄 민 씨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4년을 보내며 깨달은 것을 자신의 기업 문화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베트남도 열심히 일하지만 결정이 느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확인받고 다시 확인받고 한국식으로 바꿨더니 우리 팀의 프로젝트 완성 속도가 2배가 됐습니다. 더 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트남 중부의 꽝응하이 성. 2009년 이곳에 삼성전자의 협력업체가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착공에서 가동까지 걸린 시간은 8개월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이를 두고 기적의 8개월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규모의 공장이 베트남 방식으로 지어졌다면 3년이 걸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한 베트남 노동자 점 흥 씨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한국 관리자들은 새벽 5시에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30분 안에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저도 그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베트남 국립경제대학의 레티 타오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베트남에 준 가장 큰 선물은 속도 자체가 아닙니다.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자신감이 베트남의 산업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1위, 중국, 추격자에서 경외자로. 그리고 마침내 1위입니다. 중국,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 속도라는 말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가진 나라. 그런 중국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1위로 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빠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책에 있는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대학 경제학과의 리우 웨이 교수는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 경제 연구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양으로 빠릅니다. 공장 1000개를 하룻밤에 짓는 속도. 하지만 한국은 질로 빠릅니다. 한국의 반도체 한 장, 한국의 군함 한 척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여도 이 부분은 따라잡기 힘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우리 중국인들이 한국을 경외하는 이유입니다. 상하이의 한 광고 기획사 대표 장 웨이 씨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전합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 광고사와 처음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금요일 오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까지 수정안을 준비할 것을 제안했고 한국팀은 내일 오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완성된 수정안이 왔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한국팀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직원들에게 한국식 응답 시간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내부 교육 프로그램에는 한국 기업 벤치마킹 세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션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20, 30대 직장인 중 72%가 한국의 업무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1순위 답변이 빠른 실행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0개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빨리빨리는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이토록 강력한 경쟁력이 되었을까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인의 한과 흥이 결합해 만들어진 독특한 운동 에너지입니다. 한은 오랜 역사 속에 억눌렸던 감정의 응축이고 흥은 그것을 폭발시키는 생명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추진력이 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생전에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3의 물결에서 한국을 미래를 가장 빨리 살고 있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도 바로 이 빨리빨리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속도는 언제나 생존과 직결되었다. 빠른 사냥꾼이 살아남았고 빠른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했다. 한국인들은 그 본능을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민족이다. 그렇다면 빨리빨리 문화가 가져온 구체적인 성과들을 수치로 살펴볼까요? 인터넷 속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 세계 1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느린 인터넷은 참을 수 없다는 국민적 정서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만들어냈습니다. 배달 문화. 주문 후 평균 30분 이내 배달 완료.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수준의 배달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세계 각국이 배달 앱을 도입하며 모델로 삼은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전자정부, 민원 처리 평균 시간 세계 최단. UN 전자정부 지수 1위, 2022.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은 낭비라는 의식이 세계 최고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제품 개발 사이클은 인텔의 절반. 6개월 늦으면 시장이 없다는 절박함이 세계를 앞서는 기술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K콘텐츠, 웹툰 연재 작가가 일주일에 한 편씩 꼬박꼬박 올리는 것, 아이돌 그룹이 6개월마다 새 앨범을 내는 것, 드라마가 방영 중에도 시청자 반응을 보며 대본을 수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세계를 사로잡는 K콘텐츠의 비결입니다. 빨리빨리의 역설, 위기를 만나면 더 빨라진다. 빨리빨리 문화의 가장 신기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빠르지만 위기가 닥치면 더욱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나라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했나요? 3년 만에 IMF 차관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예상 기간의 절반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고 기업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가 숨가쁜 속도로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동안 한국은 어땠나요? 불과 몇 주 만에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전국에 설치되었습니다. K방역이라는 말이 세계 표준 용어가 되었습니다. 백신 예약 시스템도 동선 추적 앱도 모두 전례 없는 속도로 구축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테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속도는 세계 방역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빨리빨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평소에는 일상에 편리함을 주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국가를 구하는 무기가 됩니다. 한국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 강해지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혹시 그동안 빨리빨리를 부끄러워하셨다면 오늘 이후로는 달라지셨으면 합니다. 이 문화는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생존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 세계 수십억 명의 삶을 더 편리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공장 노동자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도, 프랑스의 젊은 유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이것이 국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감동받은 것도, 독일의 공학자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경탄한 것도 모두 여러분의 빨리빨리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오늘 이 순간 새벽 배송으로 신선한 식재료를 받고 5분 만에 민원을 처리하고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역동적인 문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저는 30년간 세계 100여 개국의 수많은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속도가 힘들다고 느낍니다. 쉬고 싶다고 느낍니다. 그래도 됩니다. 잠깐 멈춰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뛰기 시작할 때 그 속도는 언제나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니까요.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감동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인상 깊었던 빨리빨리 순간을 나눠주세요.